자,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얘기 좀 해보죠. 송영길 전 대표, 검찰이 최근 송 전 대표 경선 캠프 관계자들을 줄줄이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. 압수수색 과정에서 2022년이었죠. 서울시장 선거 캠프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오세훈 후보에 맞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후보로 나갔었는데요. 검찰 출석을 했을 때, 본인이 직접 갔을 때 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표시했었습니다. 소위 특수부가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었는데 별건 수사가 어떤 건지 또 이거에 대해서 왜 불만을 표했는지 일단 좀 설명해 주실까요? 원래 그 어떤 범죄로 한 사람을 불러서 피의자가 되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 이걸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처벌하기도 뭐하고 이 증거가 확실하지 않고 이러면 다른 건 여기 연관돼서 도시 수사다가 나온 다른 건을 가지고 걸어서 그 구속을 시킨다거나 그것으로서 사건 자체를 방향을 틀어버린다거나 그러니까 최초 혐의가 아닌 그렇죠.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요, 다른 범죄 혐의가 발견이 된다고 해서 그러면 그걸 과연 수사기관에서 눈 감아야 되느냐, 그건 아니거든요. 그런데 구속을 목적으로 별건 수사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은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죠.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 거고. 근데 가령 이번에 야당이나 또 이 건뿐 아니라 가령 대장동 사건에 쭉 연관되어 있어도 왜 별건으로 수사를 하느냐 이런 말이 자주 들려요. 그렇죠.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 쭉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근데 배임죄를 수사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뇌물죄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. 이래 그걸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뇌물죄도 중범죄고 배임죄도 이거 몇천억이니까 중범죄인데 그럼 배임죄 수사를 하다가 별건이 뇌물죄가 나오는데 그럼 그걸 눈 감고 있으란 말이냐.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.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, 검찰 입장에서.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. 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건데 다만 우리가 피고인의 권리를 제한하면서까지 이 별건 수사로 그 피고인을 구속을 시킨다거나 뭐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안 된다. 그 자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기보다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별건 수사를 할 때는 그것도 하나의 선이 있거든요. 그 선을 지켜야만 한다. 이 수사기관으로서 지켜야 될 선은 지켜야 된다. 별건 수사가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검찰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탈당한 두 의원이죠. 윤관석, 이성만 의원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하는데 검찰 안팎에서는 연휴 기간 동안 부르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좀 있고요.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? 이번에 송영길 돈봉투 사건 그래서 이걸 최후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송영길 전 대표니까 송영길 돈봉투 사건 이런 식으로 제목을 많이 붙이던데 여기 등장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. 김모, 박모, 서모, 무모. 이 김모가 누군가 하면 스폰서예요. 이 지금 검찰에서 지금 이미 불려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 포렌식 과정 지켜보려고 불렀다고 하죠. 그러니까 전화기 같은 게 압수를 다 한 거예요. 이러니까 그 사람을 불러야만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. 아마 비밀번호도 제공을 했겠죠. 또 박모는 박모가 두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전직 보좌관을 한 분들입니다. 근데 그 중에 지금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이 돈봉투 살포에 직접적으로 공모를 했다는 박모인데 이분은 지난 2월 달에 파리로 갔어요. 송영길 전 대표는 관광차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죠.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? 그래서 이 사건 협의차에 간 거고 그로서 검찰은 벌써 이게 증거를 은닉하고 증거를 인멸한 것은 오래됐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지금 전남 지역을 담당했던 서모 이제 이분도 검찰이 예의주시를 하고 불러서 아마 지금 조사를 아마 할 계획으로 있고 마지막으로 현직 인천시 시의원인데 문모라는 분이 있습니다. 이분은 송영길 전 대표의 전에 보좌관 하던 분이에요. 이분이 바로 먹사연의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는 분입니다. 그래서 이분도 아마 이번 연휴에 좀 검찰 수사를
받을 분으로 지금 보이는데 어쨌든 언론은 이 김모, 박모, 서모, 문모 이 네 분을 지금 지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문제는 윤관석, 이승만 이 두 분이 탈당을 하는 것만으로 과연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리스크를 벗어낼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. 이미 돈 봉투가 가리 윤관석 의원 같으면 300만 원씩 든 돈 봉투 10개를 두 번 받았다니까 20개예요. 그 60개를 아니 20개를 그래 6천만 원을 직접 의원실에 다니면서 뿌렸다는 분이고 그리고 그 이승만 의원은 그 각 지역위원장에게 돈을 뿌린 분이란 말이에요. 이러니까 돈 봉투 받은 사람이 적어도 20명 정도는 있다는 얘기예요. 이분들을 다 뿌려서 조사하면 지금 민주당은 문자 그대로 기초가 흔들려 버립니다. 그러네요. 그리고 다음 공천에까지 이 파장을 미칠 것이고 문제는 이제 각 내구가 8일 영장 심사를 해서 만에 그 하나라도 이 구속이 된다면 송영길 전 대표나 지금 이재명 지금 현 대표에게는 치명상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. 만약에 강내구 감사가 구속이 다시 이제 이번엔 되면 송영길 전 대표 소환 스케줄이 나오겠죠? 물론 당연히 나오죠. 그리고 지금 이 검찰 주변에서는 송영길과 이재명 이 두 사람을 별개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. 송영길과 이재명은 연결이 되어 있다. 송영길 지역구로 물려받았고 그리고 이 송영길 그 대표를 만들고 그다음 이재명 그 대선 후보를 만드는데 서로 도와줬고 그래서 사실은 거의 동체, 일심 동체의 동체로 보는 거예요. 이래서 이 각 내구가 구속이 된다면 아마 수사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이게 8일 영장 심사 후에 그 결과도 굉장히 지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. 강내구 회장 구속 여부 또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분인데 또 이정근 전 부총장이 이제 녹음 파일을 보도해서 쓴 JTBC를 상대로 방송 금지 가처분을 냈단 말이죠.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? 글쎄요. 녹음 파일 한 3만 개 중에 일부가 보도가 됐는데 이것이 어디로 나왔느냐. 처음에는 이정근 쪽에서 나온 게 아니냐. 뭐 온갖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정근 씨가 이게 변호사를 통해서 보도금지 가처분을 했는데 그러면 검찰에서 나왔는지 검찰에서는 지금 벌칙 뛰고 있습니다. 아니다. 아마 비밀은 JTBC는 알고 있겠죠. 어떻든 여기에 대해서 이게 그 공익을 위해서 보도하는 것을 과연 보도금지를 재판부가 시킬 수 있느냐 나는 할 수 없다고 봐요. 재판부가 아마 기각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뭐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공익을 위한 보도지 어떤 그 JTBC가 그 가령 개인의 그 사생활을 뭐 보호할 문제가 있다라든가 그런 문제와는 직접 연결이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.